제이준 코스메틱이야? 뭐야?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 번호 025620입니다. 이 종목의 일단 지지선은 1160, 11064, 11064, 11064. 이게 만약에 흘러내리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밑에는 살짝 애매해서 밑에는 안 잡아드릴게요. 흘러내리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됐다. 만약에 다시 들어온다 요 안으로 그러면 이게 박스권이죠. 다시. 이해되시죠? 솔직히 이건 박스권이라기보다는 깃발형이라고 해요. 깃발형 체크하세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언급을 안 하는 거, 제가 몰라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식 기술적 분석 공부하면서 이 깃발형이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게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 예. 딱히 그게 또 응축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깃발형은 이렇게 힘을 응축한다 그래요. 힘을 응축해서 아래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골 때린 게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스권이 좋아. 왜? 요 안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거의 바닥이죠. 지금 보면은 거의 바닥이잖아요. 예? 최저가란 말이에요, 이게. 최저가기 때문에 조금 좋게 보는 거죠. 상승하면서 이런 흐름을 보이면 고민을 해야 되죠, 이제. 하락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살짝 고민해야 되죠. 물론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24년 11월에 거의 바닥을 찍고 횡보했다고 전제하에 횡보했다고 치면 지금 끼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걸 꼬꾸라진다? 그럼 우리나라 진짜 전쟁 터진 것밖에 더 돼? 1년도 안 됐는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데 자기네들 실수한 거를 이건 정책이니까 싫으면 싫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정치 얘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정책 얘기라고 할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외교.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지금 미국이 다른 국가랑도 똑같이 다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받고 관세를 낮춰주고 관세를 낮춰준다는 의미보다는 관세를 어느 정도 선까지 적절하게 맞추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여태껏 베풀었던 게 있으니까 이제 놔주는 거죠. 왜? 최대 수입국이었으니까. 최고의 수입국이었다고요. 수입을 하는 국가였다고요. 수입을 하는 국가가 뭐예요? 적자 국가. 수입을 하는 국가는 어떻게 된다? 적자를 낸다. 수출하는 국가는 어떻게 된다? 수익이 난다. 예. 그럼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하면 예? 수익 많이 나네 쟤네. 한 짓이 있는데 돈 막 뿌리고 시작하는데 어떡할 거야? 당연히 돈 많이 버네. 그래? 그럼 관세 좀 먹어. 예. 관세 낼 건 내야지. 어떡할 거야? 여태껏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미국.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이득을 안 줘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수입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가가 걔네 나라에 공장을 세워서 큰 이득을 본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수출도 안, 수출도 수, 수입도 못해요, 걔네들은. 수입할 능력도 안 돼. 여유가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걔네 국민들 자체가. 물론 부자들이 존재하죠. 부자들 어디 갔냐? 다른 나라 갔어요. 어디? 싱가포르 같은데. 예? 중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는 나라. 음. 중국하고 그렇게 아니, 중국하고 적대적인 걸 떠나서, 어, 중국인한테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로 간 거죠. 싱가포르 같은데. 예. 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예. 물론, 걔네 나라에서도 사업을 하고,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이제 걔네 나라, 공산당 입장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외국 기업이 싸게 우리나라 기업을 헐값에 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잘못된 얘기예요. 뭐냐? 돈의 가치는 돈의 가치는 그 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따라서 틀려져요. 근데 미국은 틀려. 왜? 기축통화니까. 기축통화가 뭐예요? 모든 국가에서 환전할 때 기본으로 쓰는 통화예요. 달러. 예. 그리고 달러의 신용도를 의심하는 국가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물론 일본도 기축통화라기보다는 좀 이제 신용도가 높은 통화에 가깝죠. 일본도. 예.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찍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함부로 찍어내면 어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GDP가 맞춰주고 어느 정도의 재정 건전성이나 어느 정도 뭐 기축통화라던가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이 망가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 대비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 대비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예? 다른 국가들이 만약에 달러 가치에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 대비 덜 버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가 좀 난이도가 높은가? 아무튼 예를 들면 만약에 동남아에 애들이 40만 원 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원화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달러로 계산하면 얼마다? 300달러 정도 되겠죠. 예? 그죠? 아, 맞나? 30만, 잠깐만. 내가 계산이 희한하게 하고 있는데. 300달러 정도 되겠죠. 300달러 되겠죠. 왜냐면 거의 1300원, 1400원이니까 조금 더 쳐줘서 300달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걔네 나라 기준으로는 300달러가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통화가 점점 더 올라가. 그러니까 달러가 점점 올라가서 지금 다른 나라 달러 인덱스는 무너지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만 물론 그 통화가 대부분 선진국 관련 통화의 인덱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땐 달러가 올라가고 있죠. 그 말 뜻은 뭐예요? 걔네 나라 입장에서는 걔네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되고 4,000원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4,000원이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 월급쟁이들 해외여행 못 간다. 그만큼 수입한 물건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좀 곤란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좀 경제학이라 좀 복잡해요.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단 지울게요. 이거 예전에 분석했던 거예요. 과거에 확인해 보시면 종목 넘버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이름 변경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항대가 1471. 뭐 어떻게 좀 상승하다가 시가 뛰어서 누르던 예? 아니면 밑에서 뚫고 올라가던 상승하다가 예? 뚫고 올라가던 그때 매수하시면 된다. 크게 무리 없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만약에 양봉 마감했으니까 밑에 눌러주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손절은 당연히 쳐야겠죠. 손절 안 치는 사람은 주식을 하지 말으셔야 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손절을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세요. 손절 기준을. 예. 몇 퍼센트 칠 건지. 좀 높게 잡을 때가 있고 낮게 잡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 박스권 상단에서 잡는다 쳤을 때 손절률하고 여기서 잡는 기준의 손절률은 당연히 여기보다 여기가 더 짧아야겠죠. 이해되시죠? 여기보다 여기는 더 짧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3% 내로 잡는 건 너무 오바고. 그건 너무 짧게 잡는 거예요. 그럼 아차하면 손절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잡아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잡아드릴게요.
17993.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서 안 잡혔을 경우에 여기서 잡으시면 된다.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든 시가 띄워서 누르든. 시가 띄우려면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겠죠. 그래야지 시가를 요 위로 띄우는 거지. 시가를 요 위로 띄워야지 매수되는 거지. 요 밑에서 띄웠는데 이걸 매수한다고? 아, 요 근처라다 매수하자 이게 아니라고요. 예. 이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라는 건 뭐예요?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할 거기 뚫었다는 건 뭐예요? 저항을 뚫었다는 거예요. 저항을 뚫었다는 건 뭐다? 네?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홀딩해도 된다는 자리예요. 그러면 뚫고 나서 눌릴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되는 거죠. 확률상으로. 손절이 안 나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얘기 좀 불편하시면 뭐 하여튼 정책 얘기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돈 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더 커진 걸 걔네가 싸게 산다는 의미로 가져가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돈 관리 잘못한 건데 IMF 때 왜 터졌어요? 어? 외환 외환 보유를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IMF가 외환 보유를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 외환 보유 많이 안 해놓으면 또 IMF 터진다. 재정 건전성 제대로 안 지켜놓으면 어떻게 된다? 신용도 떨어진다. 신용도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국가 신용도로 떨어지면 국가 신용도를 매기는 애들이 있죠. 책정하는 애들. 책정 애들이 눌러버린다. 그 국가 신용도를. 그럼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올라간다. 돈을 빌렸겠죠, 우리나라가. 돈을 빌렸다는 건 뭐예요? 국채를 발행했겠죠. 국채를 발행했으면 그걸 빌린 사람들은 그걸 산 사람들이 한 3%에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3%에 샀는데 이게 5%가 돼버려. 그러면 국채도 지표로 차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차트로 나오면 2%가 더 하락하는 거야. 자기가 들고 있다는 전제. 그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3% 수익을 내는 건데 만기까지 안 들고 있다? 그럼 5%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된다? 5% 이자로 갚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앞으로 돈을 빌릴 때는 5% 이상의 이자를 줘야지만 걔네가 산다. 그런데 한 번 하락한 종목이 두 번 하락하지, 한 번 하락하면, 신용도가 한 번 하락하면 그 기업을, 그 나라를, 기업이든 나라든 좋게 보겠어요?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요? 안 빌려주고 싶겠죠. 왜? 신용이 더 하락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존 5% 대비해서 더 많이 이자를 쳐주고 빌려야 된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조금 더 날 것 같다? 회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조금 이자율을 좀 높게 받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빌려주겠죠. 예. 크게 돈에 은행이 하는 행동이니까.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해 못 하시면, 뭐, 경제학 서적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굳이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죠, 이거를. 예. 삶에 사는데 필요한 지식이긴 한데, 주식을 하는데도 필요한 지식이긴 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 이렇게까지 딥하게 들어가기 싫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